이제 젊은 남성들을 또 뽑아가지고 양기를 보충해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치고 난 다음에는 꼭 죽였대요. 아니 왜요? 19살 소녀가 채찍을 들고 다녀요. 죽은 유대인들의 시신을 가지고 살갗을 벗겨서 장갑을 만들었다, 전등 갓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좀 집착했다라고 소문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들 중에 갓 아이를 낳은 여성, 모유가 그분들의 얼굴이랑 몸은 가리고 전만 내놓은 상태에서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나이팅게일, 신사임당, 유관순,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대대손손 손가락질 받는 희대의 악녀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악인 대전, 매국노 대전에 이어 이번엔 악녀 대전입니다. 동서양 최악의 악녀는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양사 대표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동양사 대표 김재원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가 악녀입니다. 남성 악인과 비교해서 악행의 정도나 잔인함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 진짜요? 엽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세다고 할 수 있겠죠. 살짝 맛보기 말씀드리면 네. 피로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김재원 교수님 표정은 좀 오늘 유난히 또 많이 굳어있는 상태로 어두우시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홀로코스트 갖고 왔겠죠 뭐. 나치 갖고 오고 뭐 이러면 못 이겨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북봉에다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 사람도 많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 분들은 먼 나라에 좀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자, 지금부터는 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동서양 최악의 악녀는 누구인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의 악행을 끝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길이길이 욕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콘텐츠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교수님부터 악녀를 좀 한번 소개해 볼까요? 김계시라고 김계시? 김계시. 김계시 여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로 바로 이어지기 딱 좋겠는데요? 이거는 아마 한자로 옮겨 적었을 때 이제 계시. 일 거고 원래 이름은 아마도 김개똥이. 개똥이군요. 네, 똥시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은 개똥이었을 것으로. 개똥이. 이름부터 좀 뭔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개똥 새끼. 네, 개똥 새끼. 개똥 새끼. 네. 얼마나 개똥 같은 짓을 했습니까? 국정농단이랄까요? 네. 그렇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뭔가 원래 역사가 원래 그래요. 현실과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고. 수백 년 전 얘기예요. 네, 수백 년 전 이야기니까 국정농단.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권력인데 비선으로 본인이 이제 권력을 좌우하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김계시도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일단 선조와 광해군 때 궁녀였습니다. 인조 반정이 딱 벌어졌을 때 그 광해군 측근들을 당연히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네. 모두 보면은 누구를 잡아 죽였다, 누구를 잡아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다 고위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김계시를 잡아다가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너무 특이한 거지, 이 사료 자체가.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궁녀인데 고위관직이 아니니까. 고위관직자도 아니고 굳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인 걸 사료에 딱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엄한 실록에 우리말로 옮기면 김개똥이를 잡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아니 근데 광해군이면 좀 이렇게 나름 또 성격이 있는 성격 세죠. 어떻게 그런 궁녀 따위가 광해군의 뒤에서 이렇게 뭔가 국정농단을 하고 이럴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광해군 옆에 붙게 됐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기록 야사들이 되게 많아요. 대축일기라는 원래 궁녀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야사입니다, 야사. 있습니까? 개똥이 기록이에요, 개똥이. 그래요? 개똥이에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일기입니다. 네네네. 자, 원래는 동궁,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을 모시던 궁녀였어요. 임진왜란이 딱 터졌습니다. 선조 때. 지금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인 선조가 피난을 가는데 굳이 한 사람을 픽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 김개똥.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문입니다. 선조의 승은을 입었다.
피난 중에 한 거죠. 네. 아니 박수를 쳤다는 아, 얘기입니까? 예. 박수를 서로 박수를 쳤는데 네.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은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박수를 딱 치면 후공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그 직함을 줘요, 그냥. 특별상궁. 그래서 후공까지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죠. 네. 여기서부터 사실 광해군과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선조는 광해군을 끝까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자 책봉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굳이 또 아들을 새로 낳거든요. 임목대비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광해군은 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왕후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이라는 원래 조선이었으면은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올릴 수 있을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김계동이가 역할을 해줘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냐면 선조 옆에 있잖아요. 네. 지금 선조 상궁이에요. 네. 선조 옆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광해군한테 넘겨줍니다. 계속 이상한 소문을 내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 영창대군 집에 가면은 귀신 소리가 난다. 실제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거기서 소리를 내게 시켰거든요. 뭐 이런. 그건 그냥 길냥이 소리. 아, 예,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들어봤겠습니까, 이 소리를. 귀신 소리를 냈대요. 네. 근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런 과정에서 모종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리기 위한 역모 사건 같은 것들이 하나 꾸며집니다. 근데 이제 꾸며진 사건을 만드는 과정에도 김계동이가 연루가 됐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해군이 왕이 결국은 됐어요. 네. 선조가 죽고 모든 것은 김계시를 통해서만 정보가 들어갑니다. 거의 뭐 비서실장 같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선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비선인데 여기가 쥐고 있게 되면은 부정이 심해집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왔나요? 권력형 비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누가 이렇게 돈 한번 쓱 찔러주고 뭐 조금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광해군한테 괜찮은 애 사인 한번 하세요. 너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얘 다 괜찮다. 네. 그럼 끝까지 그럼 광해군하고 끝까지 사이가 좋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악인에 안 넣는데 네. 악인보다는 뭔가 그냥 좀 뭔가 권력을 좀 예, 탐했었던 그냥, 비선 정도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쭉 그 광해군에게 안 좋은 여론이 좀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교윤리가 핵심적인 국가에서 폐모살제라고 하는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다고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완전히 기웁니다. 네. 이미 반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듣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네. 진짜 충신이다. 네. 지금 역모 혐의를 지금 사람들이 꾸미고 있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역모에 대한 소문을 막아요. 광해군이 못 듣게. 그거 거짓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들 그렇게 나쁜 친구들 아니에요. 라고 하고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반을 하나요?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이 딱 하고 터졌던 그날 네. 본인은 당연히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조까지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될 정도로 너무 태연하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공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하고 있던 이 김계동이를 잡아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배신을 했는데 본인도 배신을 당해서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불공들이다가 갑자기. 근데 요 정도로 악인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찜찜하시군요 지금. 찜찜해요. 조선 사람이 착하니까. 예. 이게 자 류한수 교수님 네. 개똥이 대적할 만한 서양의 악녀 많겠죠 뭐. 소개해 주세요. 밸런스 맞춰줘야 되니까요. 네. 네. 2부리그 3부리그로 가겠습니다. 아. 이르마 그레제. 1923년에 태어난 독일 사람인데요. 아니 또 홀로코스트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3부리그인데. 어쨌든 3부니까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르마 그레제가 19살이 됐을 때 히틀러 추종자가 돼서 전쟁을 맞이합니다. 아니 히틀러는 도대체 어떤 새끼입니까? 그 동네는 다 어떻게 그 새끼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1939년이죠. 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군이 전 유럽 대륙을 석권하게 되고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여서 여러 수용소에 가두게 되죠. 네. 예. 뭐 그래서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 이르마 그레제가 그 직장을 얻는데 그게 뭐냐 수용소 관리인이에요. 그 수용소가 혹시 아우슈비츠? 이 아우슈비츠에서 활동했던 네. 사람을 갖고 오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근데 이건 뭡니까? 아우슈비츠의 금발 천사 이건 뭡니까? 금발 천사. 아우슈비츠랑 천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당시 나치 독일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치는 것이 일단 장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격이 좋고. 게르만. 왜 체격이 좋아야 되냐면 싸우기 참. 강한 인종을 만들어내야 아하. 되는데 어머니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그 히틀러가 말하는 인종이론에서 가장 우월한 게르만인의 전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금발 청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소형수에서 하는 일은 악마 그 자체입니다. 어떤 악행을 합니까? 19살 소녀가 채찍을 들고 다녀요. 재소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하. 예, 셰퍼드, 개를 또 끌고 다니거든요. 그 개는 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쉿쉿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성을 또 차별합니다. 자기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머. 여성 재소자를 잡아서 아주 폭행을 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그걸 즐겼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뭐 김전 선생님이 전의를 잃을 만한 또 얘기를 꺼내도 되는데 수용소에 왔을 때 나치가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만한 사람들은 일시키는 쪽으로 가고 약하게 보인다. 네. 그런 사람들은 가수실로 보내는데 이런 분류 작업을 이르마 그레제가 아주 성실하게 요년의 어떤 구분으로 인해서 예. 죽음을 맞이하거나 여기서부터는 야사인데요. 가학적인 행동을 하다가 도에 지나쳐가지고 죽은 유대인들의 시신을 가지고 살갗을 벗겨서 하이. 단검을 만들었다, 전등 갓을 만들었다. 정말 사이코패스 영화 중에서도 아주 예.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뭐 과장이었지만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지표랍니다. 요 밑편 요거 재판 받았습니까? 재판 받습니다.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받아요? 예. 근데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좋았어! 교수대에 섰을 때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공포심을 느끼고 네. 하기 때문에 보자기를 얼굴에 씌워주거든요. 네네. 금발천사 이르마 그레제는 천사는 뺄게요. 뺄까요? 네. 아우슈비츠의 금발 변태는 보자기 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밧줄을 스스로 목에 걸어서 최후를 맞이하죠. 끝까지 관종의 모습을 보였다. 개시는 뭐 개똥이라고 하면 개똥이. 네. 이르마 그레제는 뭐 서양이니까 말똥 정도로 말똥이. 그렇습니다. 예. 자, 1라운드. 네, 됐어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까요? 네, 진 겁니다, 제가. 크기가 달라요. 개똥은 휴지로 살짝 집어서 버릴 수 있는데 말똥은 저는 더 최악의 악녀는 말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승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개똥이 말똥이보다 더 쌍습니다. 더 나쁜 일. 네. 나쁜 뭐 한국의 인물은 아니고요. 중국사의. 중국사. 예상되는 인물이 있긴 한데. 예, 몇몇 떠오르시나요? 네네. 서태후. 서태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서태후가 아니에요. 서쪽에 있는 태후라 그래서 서태후고 동태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의 남편이 황제였었던 건데 일단 좀 사치와 향락을 많이 즐깁니다. 얼마나 많이 즐깁니까? 끼니를 잘 챙겨 드세요. 120첩 반상. 그걸 어떻게 다? 그리고 중국도 새끼 문화잖아요. 왕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끼 정도 먹어요. 식사 야사입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이 일반 백성들 1년치 정도. 아니 도대체 얼마나 처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좀 집착했다라고 소문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미모에 집착을 합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이제 가면 젊은 여성들 중에 갓 아이를 낳을 여성들, 모유가 나오죠. 네. 그분들의 얼굴이랑 몸은 가리고 젖만 내놓은 상태에서 제가 묘사를 할 뻔했네요. 그럼 묘사는 하지 마시고요.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묘사를 하시죠. 젖을 잘 내는 여성들을 찾아다가 젖을 직접 먹는다거나 뭐 이런 행위, 젊음을 위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젊은 남성들을 또 뽑아가지고 양기를 보충. 어떤 식으로 양기를 보충하나? 좀 완곡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실로 부른 다음에 이제 특정 행위들을 대상되는 몇 행위가 있죠. 다음에는 꼭 죽였대요. 아니 왜요? 이게 소문이 나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된다. 당연히 소문이 났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겠죠. 야사들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썼다.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네요. 제가 신경질 나네. 네. 탈모가 좀 있었다. 근데 머리를 이제 빗어주는데 근데 머리를 빠지게 빗으면 바로 죽여버려. 그냥 머리는 빠지는 거야. 또 하나 악행이 드러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까? 청일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중인데 본인의 환갑연이
진짜 오래도 산다. 오래도 네네. 산다.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됐던 건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의 무능이 겹쳐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서태후 시절이었었고 심지어 본인의 사치, 향락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돼서 결국 청일전쟁 패배 원인이 서태후에게 있는 거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얼마나 썼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청일전쟁 패배가 어떻게 보면 사실 청나라의 거의 끝물이에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부과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 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 서태후일 수 있죠. 네. 제가 여기서 좀 하나의 반전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 정사는 아닙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여러 가지 소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소스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게 이권을 빼앗기 위해 열강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서태후 같은 경우에는 이 열강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네. 서양사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서태후에 대한 안 좋은 기록들을 부풀리고 서태후보다 더 나쁜 새끼들은 유럽 새끼들이에요. 또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 그러면 말년이 궁금합니다. 환갑까지 살았으면 또 거의 반천수를 누린 거긴 한데 네. 어떻게 죽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 네. 본인은 천수를 누리다가 과식으로 진짜 멍청한 놈이구나. 정확한 사인은 노안인데 네. 읽어서도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위기능성 장애가 너무 많이 심했다. 네. 서태후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신의 혁명으로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네. 류한수 교수님 서태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비슷비슷한 레벨에 좀 레벨이 올라왔다 이제. 뒤에 더 센 악녀가 있습니까? 약간 독일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독일은 아닙니다. 독일 아닙니까? 그럼 싸워볼 만하죠. 그럼 싸워볼 만합니다. 파시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 16세기, 17세기에 헝가리. 헝가리요? 예, 예. 뭔가 안 세 보이는데. 일단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트 바토리. 바토리? 바토리? 네, 아주 귀족입니다. 아주 권세 있는 집안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뭐 성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 그 바토리가 가진 성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예. 조사를 갔더니 실제로 성에서 각종 고문기구. 그리고 뭐 10대 소녀들의 어떤 시신들이. 10대 소녀들의 시신. 예. 여기 또 혈압 오를 얘기인데 네. 실제로 어린 그 아가씨들을 납치해서 고문을 가하고 고문하는 이유가 피를 짜내서요. 어머. 그 욕조에 채우는 거죠. 아까 그 얘기다. 그 욕조에 채워진 피로 모욕을. 그건 왜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네. 왜 하는 겁니까? 안티에이징. 하녀의 피가 한 방울 어디 떨어졌나 봐요. 떨어진 부위가 다른 쪽보다 하얗게 보인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피를 묻히면은 하얘지는구나. 하얘지는구나. 피부가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 기행이 뭐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람 몸에 있는 피가 한 몇 리터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수백 명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명이요? 수백 명이 돼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기행의 어떤 끝판왕인데요.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자기 일기에 적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형태의 정신. 그래서 그 일기를 쭉 살펴보면 8년 내지 11년 사이에 1,568명이 희생되었다. 미치광이 그냥. 또라이죠. 이런 새끼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피를 뽑아내는 기술도 고도화되는 모양입니다. 철가시가 가득한 관에 넣어서 관뚜껑을 닫으면 피를 짜내는 이런 기계까지 고안. 그럼 그냥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서태후에 관한 인식의 그 어떤 근거들을 따져봤는데 이 바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토리 집안이 개신교 가문이었어요. 네. 이때 종교 전쟁, 가톨릭을 믿는 권력자와 국가들이 그 신교를 어떤 깎아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개신교를 믿는 권력자 중에 이런 만행을 악마들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기행을 일삼은 여성이 있었는데 소문이 증폭되고 나쁜 여자가 악마처럼 됐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결정을 하려면 또 말로를 알아야 됩니다. 요 미친 어떻게 죽었습니까? 재판을 받게 되죠. 아싸, 좋아. 그리고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종신금고형을 당합니다. 너무 약한데? 종신금고? 하수인들은 다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왜 얘 2년만 왜 안 받아요? 권력자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꼬리 자르기가 지금 만연해요.
나라를 망하게 한 서태후 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시초 엘리자베트. 저는 또 어린 소녀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종이 한 몇 장 차이로 좀 더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돼요. 나쁜 걸로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동서양 최악의 악녀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자, 역시나 통했으면 하트, 긁혔으면 엄지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는 좀 지겨우신가요? 아니요,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내가 뭐 제대로 긁었습니다. 예.